5학년 국어. 자, 5회요. 국어 5학년. 44쪽 준비해 주세요. 자, 선생님이 띄워놓은 거에서 사실은 어떤 게 5학년 건지 구분이 좀 어려우니까 다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2개나 띄워놔가지고 5학년 국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막 답만 맞추고 넘기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비교와 대조, 열거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대상이 공통점, 같은 점을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비교라고 하고요. 차이점은 대조라고 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잘 기억하고 비교하고 대조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2개 있잖아요. 공통점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 겹치지 않는 두 부분을 대조라고 합니다. 자, 열거는 쭉 나열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열을 하는데 자, 보면은 과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쭉 그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사과, 배, 귤 이런 거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나는 과일을 정말 좋아하는데 사과는 이래서 좋고 배는 이래서 좋고 귤은 이래서 좋다. 이런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거법이라고 해요. 이런 틀을 기억해 보세요. 이런 거를 열거라는 방식인데요. 이걸 여러 번 물어볼 거예요. 자, 요약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줄여 쓰는 겁니다. 알맞지 않은 거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적으면 안 돼요. 그것은 줄여 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3번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 목적에 맞는 글을 써야 되는데 설명한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건데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제공하면 안 돼요. 이거랑 이거랑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추측하는 말, 내 생각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장하는 말, 이렇게 하자.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는 말도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비교, 대조, 열거를 다시 한번 쫙 설명해주고 있어요. 잘 보시고 대조는 차이점에 대해서 쓰는 거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보가 뭐냐? 국가가 어떤 한 국가가 나라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국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첨성대가 우리나라 국보인데요. 우리나라의 고유한 기술이 얼마나 우수했는지를 보여준대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원래 가지고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 3번에 비슷한 말은요. 공정하다는 건 공의롭고 공평하다, 평평하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정당하다 2번이 맞습니다. 자, 오늘 열이 났다. 그래서 원인과 여기는 원인이에요. 이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죠. 너 왜 일찍 잤어? 그러면은 열이 나서 약 먹고 일찍 잤거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얘기할 때 이어주는 말은 그래서가 적당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싹이 나고 나서 5, 6일이 지나면 새싹 채소를 얻을 수 있대요. 이거에 관련 있는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니까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나와 다였고요. 얼마나 미지근한 물에 얼마나 오랫동안 담가야 되냐, 얼마나 자주 물 뿌려야 되냐 이런 거는 구체적인 설명이 좀 더 필요해요. 그런데 가에서 새싹 채소는 싹이 난 뒤로 5, 6일 있다가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게 설명이 더 필요하지는 않아요. 자, 아닌 거. 가는 방법은 얘기 안 했어요. 기억하시고 3번에 주변에서 설명하는 글은 설명서 같은 건데요. 휴대폰 설명서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점이 뭐냐. 설명하는 글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좋은 점들이 많은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순서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차례라는 게 순서를 말해요. 순서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좋은 점은 아니에요. 순서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점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통점은 같은 점이잖아요. 다보탑, 석가탑은 공통점이 있었대. 자, 요 내용을 딱 보면은 정답을 얻을 수 있는데 6번 내용입니다. 자, 5번에서는 중심 문장을 찾고 있는데요. 중심 문장은 중요한 문장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디귿이 중요하고 전부 다 기역, 니은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중심 문장은 앞에 다른 내용을 포함하기도 해야 되고요. 중요하기도 해야 됩니다. 중심 문장이 뭔가 하면 그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공통점 아까 전에 쓰라고 했죠. 첫 번째, 둘 다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불국사 대웅전 앞뜰에 있다. 두 번째, 국보로 지정됐다. 자,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만 썼어도 맞는 걸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공통점, 차이점을 얘기했죠. 공통점은 비교. 이거는 비교하는 거고요. 차이점은 대조하는 겁니다. 자, 비교와 대조를 활용해서 썼습니다. 나라에서 지정해서 법률로 보호한다. 국가, 나라. 그래서 국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죠. 자, 세계의 탑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세계에는 여러 가지 탑이 있다.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 두 번째 프랑스 에펠탑,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옆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동방 명주탑 이렇게 탑 쭉쭉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 유명한 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프랑스 얘기가 나오면 에펠탑이 맞습니다. 자, 11번에서 그래서 무엇을 설명할 건지 무엇에 대한 그런 대상이 지금 여기 주제 문장이 중심 문장이 들어있는 1번,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예입니다. 그래서 예를 쭉쭉쭉 이렇게 줄 세우듯이 설명을 순서대로 얘기하는 걸 열거법이라고 하죠. 자, 아무튼 여기에서 또 눈길을 많이 끈다. 눈길은 뭐냐면은 주목을 끈다. 관심을 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얘 중에서 아까 이탈리아의 피사의 탑, 사탑, 피사의 사탑, 그다음 프랑스의 에펠탑, 세 번째로 중국 상하이의 동방명주탑인데요. 이걸 왜 세웠냐면은 방송을 송신하려고 세웠다고 합니다. 목적이 딱 나와 있죠. 그래서 13번의 정답, 아니 13번이 아니요, 맞나요? 종교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 이건 아니에요. 4번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설명 방법이 뭐냐. 나열했죠. 이것을 열거라고 합니다. 열거. 열거법. 뭐 이렇게 합니다. 쭉 나열했어요. 얘를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줄 세우듯이 말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 여기 세 개 유명한 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피사의 사탑, 에펠탑, 동방명주탑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틀에는 2번이 맞습니다. 2번 틀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하게 열거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닭고기, 떡볶이, 생선구이, 뭐뭐뭐, 왜 좋은지 이유도 쫙 말하고. 자, 그리고서는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답이 다 나오는데요. 중심 문장은 요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이게 17번. 그 다음 왜 흰색 옷을 입냐? 위생 때문에 입는다. 깨끗하게 하려고 입는, 위생은 깨끗한 거죠. 그래서 청결을, 기억에서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관은 요거는 왜 의미가 뭔지 잘 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 다음에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심 문장은 이렇게 쓰면 돼요. 사람은 직업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고유한 옷을 입는다. 자, 흰색 옷을 입는 의사나 간호사는 보통 위생이 중요해서 그렇다. 법관은 2번, 4번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 그 다음에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거죠.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청결입니다. 깨끗한 그런 거를 말해요. 자, 군인은요. 그때그때 다른 걸 입는데요. 이렇게 숲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초록초록한 걸 입어요. 근데 사막 지역에서 군 전투를 하는 사람들은 좀 황토 색깔 그런 걸 또 많이 입습니다. 주변 색깔을 비슷한 걸로. 왜 그래요? 아, 그건 금방 좀 이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심 문장은 이제 기억이고요. 나머지는 이유나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 문장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 포함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왜 그렇게 입어야 되냐? 적군의 눈에 쉽게 띄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걸리면 죽잖아요. 안 보이게 몰래 탁 가서 죽이려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알맞게 설명한 친구는 여러 가지 특징을 나열했습니다. 그 관계를 설명했죠. 열거법입니다. 똑같이 탐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딱 해보면 군인은 주변 환경과 옷 색깔을 상황에 따라 옷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다양하다 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